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권력과 갈등. 아마 기타 여러 책 속에서는 조직행위에서 권력과 갈등을 별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경영학이 발전되며 또 조직행위의 역할이 커지면서 권력과 갈등은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고, 이 권력이란 말의 뜻이 뭐냐? 바로 파워를 얘기하는 거죠. 파워인데 어떤 파워냐? 경영학에서는 바로 조직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 의사결정을 디시전 메이킹이다 이런 말을 경영에서 많이 쓰죠. 이때 이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됩니다. 영향을 미치는 힘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권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권력은 바로 하나의 의사결정을 미치는 힘을 갖다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갈등 같은 거는 두 사람 이상이 뭐가 됩니까? 바로 의견의 불일치. 의견의 불일치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 2인 이상이 있는데 만약에 의견을 불일치한다 그럴 때 이걸 뭐라고 하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뭐가 되냐? 갈등이다. 그래서 권력은 파워를 얘기하며 의사결정의 힘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우리가 봤을 때 여기는 갈등은 바로 두 사람 이상의 의견의 불일치를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갈등이라고 말한다 하는 정의부터 내려놓고 하나하나 정의를 해나가도록 하죠. 그래서 권력이라는 얘기는 바로 의사결정의 힘을 얘기한다 이런 말이 되고, 그러면 그 권력의 정의의 개념을 갖다 우리가 한 번 더 얘기하면 권력을 갖다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할 때 권리의 정의는 바로 일종의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건 바로 의사결정에서 조직행위에서는 자원에 대한 분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원의 분배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원 분배를 갖다가 우리가 하는 의사결정 내릴 때 가장 중요한 자원의 분배, 이걸 갖다 우리는 내릴 때 뭐가 되느냐 그럼 내용을 갖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력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를 우리가 영향을 주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정의에서 의사결정에서 자원에 대한 분배를, 자원에 대한 분배 현상을 일종의 하나의 권력이라고 말한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권력, 권한, 영향력이라는 세 가지가 다 비슷한 이야기가 되는데 권력은 어떻고 권한은 어떻고 영향력은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럼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권력과 권한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자기들이 의도하는 대로, 의도한다는 얘기가 되죠. 의도하는 대로라는 말을 갖다 옆에 집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의도하는 대로. 근데 여기는 바로 여기서 영향력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의도를 해도 좋고 의도하지 않아도 좋은데 바로 변화의 힘, 예를 들어 변화를 갖다 일으키는 힘, 변화의 힘, 모든 게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변화하는 힘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뭐가 되죠? 영향력이라고 우리가 불러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뭐 여러 번 조직행위 얘기할 때마다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 유명한 그 여가수가 최초로 미니스커트를 입고 공항에 나타났습니다. 이럴 때 그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은 바로 커다란, 즉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뭐냐 그러면 미니스커트가 나쁜 건 아니다, 파격적이었죠. 이건 바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근데 위에는 뭐가 됐냐? 권력과 권한은 의도하는 대로.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영향은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남이 따라하는 거, 남에게 영향을 주는 거. 이걸 갖다 우리는 영향력이라고 하지만 권력과 권한은 의도합니다. 의도하는 대로 바꾼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냐 그러면 의도하는 대로의 지배력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권력과 권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느냐 그러면 권력은 일종의 하나 이런 얘기가 되죠. 모든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포괄적 힘, 나의 모든 포괄적 힘을 갖다 뭐가 되느냐, 포괄적 힘, 포괄적인 가진 힘을 갖다 전부 다 뭐냐, 권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포괄적 나의 지배력, 이걸 갖다 우리는 권력이라고 얘기하고, 권한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직위의 힘이다. 권한은 특별히 만든다면 직위의 힘이다. 예를 들어 경찰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어떻습니까? 경찰이 범인을 체포한다. 범인을 체포한다 그러면 이건 직위의 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럴 때는 이건 권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권력은
포괄적인 모든 힘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남을 지배하는 힘, 이걸 갖다 권력이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권력의 범주가 가장 높죠. 그 밑에 권한, 그리고 영향력. 영향력은 이 두 가지는 뭐가 되는가, 그럼 의도하는 대로 끌고 간다는 게 중요한 얘기가 되는데, 요거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변화를 주는 힘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영향력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얘기로, 권력, 권한, 영향력 세 가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권력의 분류를 갖다가 뭐가 되느냐, 그럼 프렌치라는 얘기가 학자가 말했고 레번이라는 학자가 말을 했어요. 프렌치 앤더 레번이라는 이름을 알아두고, 보상의 권력이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보상적 권력, 상을 줘라. 그러면 왜 되느냐, 그러면 사람들은 상을 받기 위하여, 타인에게 좋은 감정을 갖다 가지기 위하여 긍정적 강화라는 말은 바로 상을 갖다 준다.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이해되느냐 그러면 바로 느끼게끔 한다. 그러는 긍정적 강화. 긍정적 강화는 공격은 뭐가 되냐, 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강제다, 이거는 억지로 끌고 가는 거다 이거죠. 억지로 깔기가 있기 때문에 이건 부정적 강화라, 벌이라고 얘기를 하죠. 벌은 바로 부정적 강화를 얘기한다. 부정적 강화를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은 상을 주고 만약에 부정은 뭐가 되죠? 벌을 줘라.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강제적 권력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합법적 권력은 뭐가 되냐, 경찰이 아까 지위를 얘기할 때 권한에 대한 이야기야, 지위의 힘이라고 할 때도 말했지만 경찰이 체포, 범인을 갖다가 이해되느냐, 그럼 바로 체포하는 힘. 범인을 체포하는 힘은 뭐가 되느냐, 일종의 하나의 합법적 권력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합법적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법에 의하여. 그 다음에 중거는 뭐가 되죠? 누구를 무척 좋아한다고 할 때 중거라는 얘기를 씁니다. 우리 옛날에 조직행위를, 집단을 배울 때 중거 집단이란 말은 내가 가고 싶다는 이야기, 내가 그 집단에 들어가고 싶다. 예를 들어 우리 대학교 학생들이 거의 삼성의 메인이 되고 싶다라는 건 중거적 어떠냐 그러면 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중거는 가고 싶다.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걸 갖다 중거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중거는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닮고 싶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하가 충성하기 때문에 충성, 또는 왜 되느냐, 닮고 싶다. 누구를 엄청 닮고 싶다 할 때 이 아이가 뭐가 됐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의 중거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럴 때면 우리가 봤을 때 뭐 중고등학생들이 연예인을 너무 좋아한다, 이건 중거 집단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너무 좋아한다, 닮고 싶다, 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전문적 권력은 이제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그렇죠. 만약에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것도 경영학을 여러분보다는 좀 더 앞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전문적이다. 그래서 특정 분야를 갖다 먼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디 되죠? 앞서서 이런 게 경영학이야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강의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건 바로 어떤 전문성, 이걸 갖다 얘기한다 이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보상은 바로 상을 얘기하는데 긍정적 강화라고 얘기합니다. 강제적이다 그럴 때 강제는 이건 뭐가 되냐, 부정적이란 말이야. 벌을 주는 거다. 그래 하지 마. 강제로. 합법적이다 그럴 때는 경찰이 범인을 갖다 체포하는 과정은 뭐가 되죠? 하나의 합법적이다. 중거는 충성이나 닮고 싶다 하는 말이 있을 때 우리는 중거적이다. 전문적은 특정 분야에, 예를 들어 경영학 선생님이니까 여러분보다 먼저 태어나서 경영을 갖다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경영학의 분야가 어떤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거죠. 그건 바로 전문적인 나름대로 자기 분야 이런 걸 갖다 가르친다 할 때 여러분 따라주는 게 뭐가 되죠? 저로 봤을 때는 바로 일종의 하나의 전문적 권력을 여러분이 행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된다는 비유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권력은 바로 의사결정의 힘, 두 번째 정의는 바로 의사결정을 자원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가 냉정하게 말하면 조직에서는 매우 중요한 자원 분배력이다. 권력, 권한, 영향력인데 권력과 권한은 일단 의도하는 대로 지배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권력은 포괄적 굉장히 큰 힘을 얘기하고 권한은 지휘의 힘인데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는 것, 이건 어떤 면은 권한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영향력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변화하는 힘,
제가 아까 말했지만 미니스커트를 입은 최초의 의대라는 여가수가 나타났을 때 이건 뭐냐? 자기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한국의 모든 여성들이 그 다음부터 미니스커트를 자연스럽게 입게 되었다. 이건 영향력이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두 가지는 의도하는 의미가 있다. 그다음 밑에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단 권력과 갈등이라는 얘기의 내용을 갖다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권력과 갈등이 가지는 어떤 내용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이야기는 이런 권력이 가지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하나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바로 이 권력에 대한 반응이 어떠냐, 권력에 대한 반응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들 옛날 앞에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는 배웠습니다만 요 세 가지 분열화의 반대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따른다. 이럴 때 우리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뭐가 되죠? 심적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순종이라는 말을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럼 동일화라는 말을 배웠고 내면화라는 말을 갖다 배웠죠. 요 세 가지의 반대가 뭐가 되느냐 분열하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이 순종, 동일화, 내면화 하는 단계, 변화의 단계, 마음의 문을 갖다 열고 그 다음에 왜 되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동결된 마음의 문을 갖다 열어주고 그 다음 변화를 취할 때 복종, 동일화, 내면화라 그랬죠. 그럼 마지막에는 바로 동결, 다시 마음의 문을 닫는다. 변화를 배울 때 우리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변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잠깐 얘기한다면 바로 이런 바로 복종,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죠. 동일하는 말이 나오죠. 내면화라는 말이 나오죠. 이 세 가지는 이미 앞쪽에서 우리 어느 정도 배웠기 때문에 반복이 되고 그의 반대가 분열하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되죠.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맨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종이다 순종이다 그럴 때 순종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일종의 이겁니다. 보상을 확대한다. 남과 함께 보상을 확대하고 싶다. 그리고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일종의 뭐가 됩니까? 하나의 처벌을 최소화한다. 벌은 상은 받고 보상을 받고 벌은 최소화하자. 이게 사람들 살아가는 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한다. 누가 얘기했을 때 우리는 왜 보상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처벌을 갖다가 작게 하겠다는 얘기, 이런 내용이 행위적 복종, 태도적 복종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복종은 따른다는 얘기로 순종과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동일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동일화는 누군가 만약에 중학교 학생들이 가수가 있다면 노래 부르는 걸 갖다 따라한다.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한다는 것은 철없는 학생들이 가수처럼 행동하는 것은 중거적이라는 말이 됩니다. 중거적. 좋아하기 때문에 따라한다. 뭔가 좋아하기 때문에 따라한다는 말이 뭐가 되죠? 바로 동일화라는 얘기를 얘기한다 하는 말이 되죠. 그 다음 내면화는 누군가를 좋아할 때 가치의 일관성, 가치를 갖다 같이 가진다 그러면 가치를 갖다 해야 되는다 그러면 일치하고 싶다. 가치의 일치, 가치를 일치시키고 싶다 그럴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죠? 내면화나 또는 종교에 귀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스님들이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우리를 아주 우리가 깎고 뭐가 됩니까? 종교에 귀할 때 아미타불에 완전히 의되냐 내면화했다 하는 얘기가 되죠. 여기는 따라하는 거라면 아예 가치관까지 일치하는 거, 이게 내면화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 동일화, 내면화 순서 아래 가면 갈수록 심취한다는 이야기를 옛날에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야기가 되고, 여기 반대가 분열하다. 분열은 잘 알지만 여러분 뭐가 됩니까? 연합적 거부. 예를 들어서 어떤 연합적인 거부를 갖다 얘기한다. 연합적 거부의 상황. 연합적 거부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분열하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보상을 확대하고 처벌을 최소화하자. 이게 복종입니다. 동일화는 중거적이라고 하고 따라한다는 얘기가 되죠. 내면화는 가치의 일치, 가치관의 일치. 그 다음 여러분 분열화는 바로 연합적 거부를 갖다 나타내는 이야기가 바로 분열화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배웠던 순종, 동일화, 내면화라는 이야기의 세 가지와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분열하는 말을 갖다 생각하면 옛날에 우리가 앞에 배웠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에 반복이 되죠. 우리가 바로 동결된 마음을 갖다 열어주는 단계를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배웠던 이야기 나왔을 때 중간에 바로 순종, 동의가 내며 단계를 우리가 한번 얘기한 바가 있는데 그 반대가 분열하다 하는 이야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권력에 대한 반응, 권력을 순종하고 동의하고 내면하는 단계, 나머지 반대가 거부하는 것, 노사의 분규, 연합적 거부가 된다. 노사 분규가 그 대표적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조직 정치로 넘어가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직 정치다. 이 조직 정치도 역시 이들은 약간 다른 책에서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요즘은 차츰 이들은 약간 심도 있는 책, 경영학 문제는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 각종 시험에 자주 나오는 등장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조직 정치다 이럴 때 조직 정치는 뭐가 되냐? 그럼 조직에서 힘을 잡기 위한 뭐가 되냐? 그럼 다툼. 조직에서 힘을 잡기 위한 다툼이다. 힘을 잡기 위한 다툼이 뭐가 되죠? 조직에서 힘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단계가 바로 다툼이 조직 정치다. 그 말을 우리가 씁니다. 조직 정치는 궁극은 어떤 조직에서 누가 파워를 가지려는 노력, 힘을 잡겠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기획부, 조직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라 조직 자체가 다른 조직을 이렇게 파워를 가지기 위하여 서로가 다툼을 벌이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 하죠? 바로 조직 정치다. 그리고 거의 조직 정치는 책마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할 때마다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한가 하느냐 이러지 말고 새로운 이슈가 되고 요즘 와서는 굉장히 바로 조직 행위도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를 하는 게 좋고 또 여러분들도 아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일종의 하나의 부정적 단어입니다. 이건 긍정이 아니죠. 부정적 단어다. 부정적 단어다. 조직에서 바로 힘을 잡기 위한 어떤 활동을 갖다 조직 정치라고 불러준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바로 일종의 무언가 결핍할 때 조직 정치는 언제 일어나죠? 바로 무언가 결핍할 때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부족하다 이거죠. 결핍을 느낀다 이거지. 이럴 때 불안한 상황에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합리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수단.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가 않다. 그리고 정치적 의해되느냐 그럼 수단. 하나의 수단으로 의해되느냐 그럼 우리가 잡는 합리적이지 않으면서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게 우리가 조직 정치가 아니다 이거죠. 합리적이 아닌 정치적인 목적수단. 뭔가 불안하면 의해되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불안한 상황, 뭔가 결핍됐다. 불안한 상황이다. 이때 의해되는 그럼 바로 권력을 잡기 위한 행동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바로 조직 정치다. 그래서 여러분들 군사 정권 시에 4.4.5입을 해서라도 권력을 잡겠다. 여러분들 아마 생각나는 뭔가 군사 정부 시절에 4.4.5입이라는 말이 있었죠. 여기 바로 뭐가 되느냐? 일종의 권력을 잡기 위한 합법적이 아닌 합리적이 아닌 정치나 수단.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조직 정치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조직 정치는 왜 일어나느냐? 이럴 때로 우리가 두 개의 파트가 있다면 서로가 권력을 잡기 위하여 갈등을 느끼며 막 일어나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조직 정치로부터 파생됐다고 말하죠. 자, 일단 조직 정치는 뭔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 정치에서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자원이 어떻죠? 자원이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희소하다. 만약에 사람 사는 자원이 만약에 자원이 충분하다면 바로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나지 않았다면 그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은 뭐가 되죠? 마음껏 풍족하게 살 거다. 그럼 굳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조직 정치가 필요하지 않죠. 자원이 부족한데 지가 많이 잡고 싶다. 자원이 부족한데 자원이 희소한데 자기가 많이 잡고 싶다 그러면 천사 뭐가 됩니까? 조직 정치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바로 명확하지가 못할 때 장기적이고 장기적이다. 그 다음 또 뭐가 되느냐? 불확실하다. 이럴 때 어디에 되느냐? 조직 정치 장기적이고 불확실하다.
이게 바로 어디에 되느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게 목표가 어디에 되느냐 그럼 정확하다면 관계없죠. 목표가 불확실하고 불명확하다. 불명확하다. 그리고 어디에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럼 복잡하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뭐가 되느냐 바로 목표가 정확하지 않을 때. 그 다음 기술과 외부 환경의 변화가 심하다. 변화가 심하다. 변화가 다양하게 일어난다. 다음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뭐가 되는 내외적으로 또 변화가 일어난다. 이럴 때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조직 정치가 일어난다. 그간에 자원이 희소하고 장기적인 의사결정이 불명확하고 그리고 목표가 불명확하며 복잡하지 성이 떨어지고 외부 환경의 변화가 심하게 일어날 때 조직 정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느 파트가 어느 파트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 조직 1부, 조직 2부 서로가 파워를 갖다가 일으키며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얘기할 때 이게 조직 정치에 대한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둬야 된다 이거죠. 그럼 이런 조직 정치를 갖다가 마지막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어떻죠? 네 가지를 얘기한다. 우리가 보통 조직 정치를 갖다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불확실성을 없애줘라. 불확실성. 불확실성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낮춰줘라. 이 말은 리스크를 줄여라 이 말이죠. 리스크를 줄여줘라.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면 조직 정치는 일어나지 않는다. 두 번째 뭐가 되느냐 경쟁을 갖다 줄여줘라. 치열하게 아까도 삼성에 뭐가 됩니까?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기흥과 실리콘밸리 여기에서 각각 해야 되죠. 연구진이 모여가 서로가 치열하게 국내파, 외국파 얘네들가 이럴 때 이 경쟁을 갖다 좀 줄여줘라 하는 말이 되죠.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러면 결탁 세력을 갖다 세 번째 해야 되는데 아예 없애버려라. 결탁 세력을 처음부터 제거해버려라.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가끔 해야 되죠. 소위 왕자인 한 이럴 때 상대 결탁 세력을 아예 해야 되느냐 제거시켜버린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조직 경제 바로 결탁 세력을 아예 분열시켜라. 또 없애라. 분열과 분열이 세 번째. 아예 제거해라.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분열과 제거를 해줘라. 그럼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로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우리가 들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조직 정치까지 이 조직 정치가 굉장히 우리 다른 책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권력과 조직 정치까지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이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이야기가 중요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에 자꾸 좁게 공부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그래도 자기가 한번 들었던 이야기에 시험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하나하나를 풀어나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세 번째 나오는 주제 테마 바로 갈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우리가 보통 갈등이라는 건 어떤 걸 갈등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갈등은 바로 의사결정의 불일치, 불화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갈등이다.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있다면 의견이 어디되느냐로 동조화가 된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나의 의견과 상대 의견이 다르다. 이럴 때 이건 뭐가 되느냐 의견의 불일치. 의견이 불일치되는 게 뭐가 되느냐 일종의 하나의 봤을 때 우리는 하나의 갈등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혼자 있을 때 뭐와 같습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 혼자 1인이 있을 때 뭐와 같으냐 스트레스와 같다. 그런 말을 갖다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상당히 의해되느냐 그러면 바로 일치한다.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있을 때 2인 이상이 있을 때 의견이 불일치되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 하죠? 갈등을 느낀다는 얘기를 설명할 수 있다. 이 부위도 역시 시험에 어떤 데라면 새로운 등장된 조직의 의미 이론이다. 뭐 저렇게 깊이 들어가느냐 이럴지 모르지만 이 정도는 이제는 치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갈등이란 말은 상호작용을 하는데 상호작용에서 바로 갈등의 개념을 또 한번 설명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상호작용에서 서로가 얘기를 하고 서로 주고받는 이런 상호작용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불화 또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의견의 불일치 이런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하나의 중요한 뭐가 되죠? 바로 갈등의 개념이다. 그래서 갈등은 바로 상호작용을 해나가는데 불화를 얘기하고 의견이 불일치되는 걸 갖다 우리는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럼 이 갈등의 기능 속에는 두 가지 순기능은 바로 플러스 역할을 하는 겁니다.
플러스 역할을 하는 걸 갖다 우리는 순기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많아요 역기능이다. 그럴 때 역기능은 바로 마이너스 역할을 할 때를 갖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죠? 바로 역기능이라고 하더라. 갈등이란 때로는 도움이 되고 때로는 마이너스 영역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플러스 영역도 있고 마이너스 영역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순기능은 어떤 거냐? 창의적이다. 어떤 걸 갖다가 바로 서로가 안 맞고 이러다 보면 싸우다 보면 창의적인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건 뭐냐? 조직의 불확실성, 불안. 조직의 불안을 갖다가 만든다는 이야기는 마이너스 이야기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다음 우리가 잘 알 때 뭐냐? 변화를 줄 수 있다. 변화와 활기를 준다. 그런 얘기가 되죠. 변화와 활기를 줄 수 있다. 왜? 우리가 활발하게 서로가 의견을 교환하다 보면 변화와 활기를 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얘기는 어떠냐? 자원의 낭비. 쓸데없이 왜 되죠? 싸우고 찢고 볶아다 보면 자원의 낭비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대비가 되죠. 우리가 또 세 번째로 본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조직의 개인과 조직의 일치.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 갈등에 봉착하게 되면 개인과 조직이 서로가 똘똘 뭉치는 이야기가 일어날 것 같다. 순기능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해준다 이거죠. 근데 잘못하다 보면 여기는 업무의 이탈. 너무 왜 되느냐? 싸우는데 치중하더라 이거라.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매일 싸움에 휘말린다 이거지. 그러면 업무에 대하여 이탈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다면 여기는 문제 해결을 갖다 하는 촉구한다 이거죠. 문제 해결을 갖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갈등이 일어났어. 서로가 그 갈등 속에서 해결을 촉구한다는 좋은 점이 있다 이거죠. 근데 만약 여기는 어떠냐? 마지막은 바로 집단의 응집력을 파괴한다. 응집력을 파괴한다.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있는데 서로가 이들냐 갈등을 느끼고 이러다 보면 결집하는 응집력이 파괴될 수가 있다. 그래서 바로 갈등이라는 건 때로는 좋은 거, 때로는 나쁜 거. 좋은 건 뭐가 되느냐? 창의력을 주고 변화의 활기를 주고 개인과 조직이 일치하게끔 만들어주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이런 이야기는 순기능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좋은 쪽의 이야기가 되죠. 반면에 역기능은 뭐가 되느냐? 불안을 느끼게 하고 자원에 대한 낭비가 일어나고 업무를 갖다 이탈하게 되고 응집력이 파괴되는 이야기는 역기능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갈등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라는 두 가지. 순기능은 플러스 역할을 하고 역기능은 마이너스 역할을 하는 걸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생각하며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적정한 갈등은 필요하다. 그 다음 개인도 적정하게 스트레스를 갖다 우리가 전에도 말했죠. 스트레스도 어떻습니까? 전혀 없다 그러는 게 좋지 않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할 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적당히 스트레스가 있는 게 오히려 낫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때로는 너무 없을 때는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이거 플러스가 되게 자꾸 늘어나게 하고 너무 심할 때는 줄여주는 역할. 이게 스트레스는 적정하게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을 이미 했던 바와 같이 갈등도 역시 어떻게 되죠? 두 사람 이상에서는 너무 없는 거, 너무 많은 거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갈등에 대한 유효성을 갖다 얘기하는 그림을 갖다 그려놨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적절한 게 좋다. 가장 내용은 적절해야지 너무 심해도 안 좋고 너무 얘들은 없어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일부러 갈등을 갖다 뭐 하느냐? 초장해야 돼. 초장이란 말은 늘어나게 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기업의 어떤 집단 같은 데도 갈등이 없는 건 안 좋다 이거죠. 갈등을 일부러 만들어준다. 그러다 갈등을 갖다 너무 심하게 되면 갈등을 갖다 가만 안 놓으면 안 되고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 계속 줄여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끔씩 대기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토론회를 얘기하면 대기업 쪽에서는 자꾸 갈등 조장을 얘기합니다. 근데 갈등 해소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조장만 해놓고 해결해주지 않는다. 보통 한국 기업들이 아직은 풍토가 갈등을 자꾸 조장을 해요. 해소를 해줄 줄 몰라. 그러니까 서로 분쟁이 너무 심화돼가지고 마이너스 된데 요즘 세상은 경영자는 갈등 조장도 중요하지만 조장된 갈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완만한 유능한 경영자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요즘은 대기업 같은 데도 가능하면 갈등도 만들지만 해소도 해주는 유능한 뭐가 되느냐 그럼 경영자, CEO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또 요즘 그런 CEO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갈등이 없을 때 만들어줘야 돼.
갈등 너무 심하면 이걸 줄여줘야 돼. 그래서 적정 수준 가지는 게 바람직하다. 스트레스와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갈등의 과소나 과대보다는 적정한 수준이 낫다. 그래서 이제 우리 책을 보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갈등의 과소는 잘못하다 보면 뭐냐 적응력이 둔화된다. 뭐 제가 여기 쓰지 않더라도 또 여러분 책을 보면 나와 있죠. 근데 갈등이 또 너무 심하게 과다된다 그러면 혼란과 분열이 일어난다. 이 적정해야 된다 이거지. 너무 안 할 때는 뭐가 됩니까?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써. 둔화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너무 심하면 뭐가 됩니까? 분열과 혼혈이 일어나니까 적정하게 이쪽으로 너무 작을 때는 조작해주고 너무 클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가 되느냐? 줄여주는 역할. 그 적정한 갈등이 일어나게끔 만들어주자. 그래야 변화에 지향적이다 하는 말이 나오고, 두 번째는 획일적이다. 너무 갈등이 없다. 획일적이죠. 또 이거 예를 들면 비협조적이다. 투쟁하고 너무 매일은, 그러니까 적정한 쪽으로 오면 창조적이고 오히려 다양성을 추구하게끔 만들어준다. 바람직한 방향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무사한 일주의로 흐르기 쉽다. 여기는 불안하고 굉장히 위협적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해되죠? 이쪽에 오게 되면 도전적이다. 그렇죠? 바람직한 적정 수준에 왔을 때. 그다음 포기와 침체. 아무도 없다 그러면 포기하고 침체해버려. 여기는 목표의식이 아예 포기해버리고 결여돼버리죠. 그래서 목표 실천을 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으로 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다는 넣어야 되죠. 줄어주고, 과다는 줄어주고, 과소를 넣어야 되느냐 늘어나게끔 만들어줘서 이건 줄어주고 이걸 끌어내서 적정 수준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정 수준 가야 책의 뜻이 뭐가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변화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창조적 다양성을 가지고 도전적이고, 그 다음 목표 실천을 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과소나 과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게 바로 갈등에 일어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뭐가 되느냐 경영학. 너무 쉬운 거 해야 시험이 안 나와요. 자꾸 쉬운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좀 방대한 양을 하더라도 좋은 점수. 그리고 또 한 번 경영학을 잘해놓으면 여러 영역에서 학점이든 뭐 자격이든 다 어떻죠? 만사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같은 세대에는 자격증 하나 따는 것보다는 2개, 3개. 이 경영학이 들어가는 자격증 엄청 많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까지 다 이해를 해주는 게 좋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갈등에 대한 어떠냐 유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갈등에 대한 유형은 어떤 게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자, 갈등이 일어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보면 어떤 게 갈등의 문제가 되느냐를 하나하나 영역별로 한번 따지면서 차근차근 정리를 해두면 여러분들이 뭐냐 그러면 이제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갈등에 대하여 한번 차근차근 우리가 보도록 하죠. 비교적 우리가 갈등에서는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수직적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의 유형부터 먼저 보죠. 갈등의 유형은 어떠냐.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갈등이 어떠냐 하면 이야기가 있을 때 이런 갈등을 우리가 같이 한번 쭉 분석하고 갈등의 수준이 어떤지를 갖다 우리가 또 한번 분석해 주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맨 먼저 갈등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들 유형을 봐라. 수직이다. 수직은 상하를 얘기합니다. 모든 문제에서 경영학의 수직은 무조건 상하입니다. 상하면 뭐가 되죠? 계급이 있다. 계급이 있다라는 게 뭐냐? 상하의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수직은 바로 상부층과 하부층, 상부층과 하부층의 갈등, 그렇죠? 상부와 하부의 갈등.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럼 바로 일종의 하나의 내용 속에서 수직적 갈등이라고 부르합니다. 그렇죠? 그다음 반면에 수평은 대등한 입장. 수평은 항상 경영가에서 대등한 입장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계급이라는 얘기가 되죠. 같은 계급끼리에 뭐가 되느냐 그럼 여러 가지의 만약에 일어나는 갈등.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 라인과 스텝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라인 스텝. 여러분들 거의 라인 스텝은 라인은 명령을 내리는 이야기가 됩니다. 명령이다. 스텝은 뭐가 되죠? 조언이다. 이런 얘기가 돼요. 조언이다.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학교에 비교를 한다면 교장은 뭐가 되죠? 라인입니다. 명령을 내리는 라인입니다. 근데 교감은 뭐가 되죠? 전문인으로서 조언을 주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사립학교에서 교장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이 잘 맞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교장과 교감에 뭐가 되냐? 갈등을 느끼면 그 밑에 있는 교수사들은 상당히 고민합니다. 누구 말을 따르지? 그렇죠? 라인의 명령과 그다음 뭐가 되죠? 스텝의 전문 조언을 이게 서로가 갈등을 느끼지 않을 땐 좋은데 이 교장과 교감이 파워스 게임에서 서로가 안 믿질라고 야단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라인과 스텝의 갈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라인은 명령입니다. 스텝은 전문 지식에 대한 조언이다. 조언을 준다. 그래서 이게 라인과 스텝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 라인은 명령을 내리는 사람, 학교로 치면 교장. 그 다음에 옆에서 스텝은 뭐가 되냐? 전문인, 교감 선생님이 그게 속한데 교사들이 교장의 눈치를 보랴, 교감의 눈치를 보랴, 둘이가 갈등 느끼면 상당히 밑에서 혼란에 빠지는데 이게 라인 스텝의 갈등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역할은 나에게 주어진 역할 속에서 예를 들어 전문인이 만약에 있다면 국내에 거주냐, 국내에 거주하는 이야기가 되고 외국 출장이라는 이야기 두 가지의 고민을 나올 수 있죠. 외국 출장을 가라. 그러면 가족들은 국내 거주를 원합니다. 근데 회사는 외국 출장을 원한단 말이야. 그럼 나의 역할에 있어서 상당한 고민과 갈등을 느끼죠. 왜? 나는 가족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국내 거주를 갖다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데 회사에서는 외국 출장을 가기를 갖다 바란단 말이야. 그럼 이건 뭐가 되죠? 바로 이런 걸 갖다 역할의 갈등이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하고 앞에 집단 우리가 얘기할 때 바로 우리가 배웠던 이야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이 이런 걸 갖다 이해를 잘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이다 그럴 때 기능은 일입니다. 펑션에 의하여 일어나는 이야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마케팅 부서와 생산부가 있다. 그럼 마케팅부는 팔아야 되는데 역점을 두고 생산은 물건을 만드는데 역점을 둬야 돼. 이건 바로 서로가 다른 부서다 보면 자 마케팅 부서에서는 물건 잘 팔게끔 만들어라. 반면에 또 뭐가 됩니까? 생산부에서는 잘 만든 물건을 잘 팔아라. 이건 뭐냐 그러면 기능. 바로 만든 영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능별 뭐가 되냐 그럼 갈등이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되냐 경쟁적 갈등. 제가 얼핏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삼성에서 연구진을 갖다 뭐가 되냐 그럼 외국 계열은 거의 실리콘밸리 쪽에서 우리가 두고 있다. 외국파들 실리콘밸리에서 연구를 하죠. 그럼 국내에서는 뭐가 되냐 그러면 기업이라는 삼성 단지에서 연구진들 뭐 박사를 받는 사람들 특허를 내야 되죠. 이 사람들은 월급을 많이 받는 대신 항상 매년 특허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 실리콘과 기업이라는 두 곳에 있는 이 집단의 성격이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뭐를 많이 내기 위해서 세계적인 특허를 많이 내기 위하여 갈등을 겪는다. 이게 뭐가 되죠? 경쟁적 갈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유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라.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수직은 바로 상부와 하부의 갈등. 수평은 대등한 입장에서 뭐가 되냐 같은 계급끼리 치고받는 거. 라인 스텝은 라인은 명령, 스텝은 뭐가 되냐 조언을 주는데 우리가 가끔 이런 걸 그림을 갖다 그리면 이렇게 되죠. 바로 라인은 명령을 내리는 이야기가 됩니다. 명령이죠. 여기 스텝은 뭐가 되냐 요 옆에서 전문 지식에 대한 조언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 라인의 명령과 스텝의 갈등에 대하여 뭐가 되죠? 스텝에 대한 뭐가 되냐 그러면 조언을 잘못하다 밑에서 상당히 고민하게 되는데 이 라인 스텝 갈등이라고 얘기하고 그림으로 이렇게 자주 나오는 이야기 라인은 사장 스텝은 옆에서 전문인 이런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알아두면 되죠. 그럼 역할은 나에게 주어진 역할 속에 내가 국내에 거주하느냐 외국에 출장 가기를 바라는 회사가 있다면 바로 가족은 국내 거주를 원합니다. 회사에서는 외국 출장을 원합니다. 이럴 때 나의 역할에 대한 갈등이라고 얘기를 했죠. 알아두시고 그 다음 기능은 마케팅 부서와 생산부가 서로가 이되는 게 갈등을 겪는다 그러면 이건 바로 기능적 갈등이라고 말한다 하는 얘기가 되고 그럼 서로가 똑같은 업종이 회사에 두 개 있다 이럴 때는 서로가 잘하겠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데 경쟁적 갈등이라 부르며 대표적인 게 삼성이 옛날에 시흥에 뭐가 됩니까? 기흥의 국내파 연구진과 실리콘밸리의 외국에서 얻어내는 연구진들이 서로가 치열한 바로 특허를 내기 위한 전략에 말할 때 경쟁적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며 갈등 유형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이 갈등은 어떤 내용에서 수준에서 어떤 이야기로 가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자, 갈등의 수준에서 개인 간의 갈등이냐, 집단 간의 갈등이냐, 조직 간의 갈등이냐
그런 세 가지를 갖다 우리가 나눠보자 이거죠. 이미 우리 앞에서 조직행위라는 자체는 항상 어떻게 본다 그랬죠? 맨 먼저 이인인 개인을 중심적으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개인이다. 그 다음에 개인이 두 사람 이상 모이면 집단이고 두 사람 모이면 조직인데 개인과 집단과 조직의 차이는 뭐죠? 뚜렷한 목적이 있다. 목적이 아주 명백하고 아주 계속해서 존속된다고 하는 건 조직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이상 모이긴 모이는데 그렇게 어떤 뚜렷한 목적 없이 예를 들어 향후회나 동호회나 동창회 같은 거는 잠시 모였다가 예를 들어 길거리에 가수가 노래 부를 때 사람이 모여있는 군중은 절대 조직이 아니라 집단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앞에서 우리가 이미 배우면서 했고 2장부터 7장까지 개인 또 그 다음 집단 7장부터 8장부터 10장까지 집단 11장 12장은 조직이다 이렇게 우리가 조직의 의미를 갖다가 장르별로 우리가 구분했던 것도 바로 하나의 내용과 같이 여기서도 예를 들어 갈등 수준을 개인 입장, 집단 입장, 그 다음에 조직 간의 갈등이라는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보자 하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럼 개인은 바로 둘 이상의 개인, 둘 이상의 개인입니다. 둘 이상의 개인이 뭐가 되느냐? 상충, 상호 충돌한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상충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 상충은 상호 충돌을 얘기합니다. 마치 여러분들 재무관리를 나중에 혹시 공부한다 그러면 확실성화의 의사결정 그럴 때는 바로 여러분들 중요한 바로 자본에 대한 뭐가 되냐 투자의 영역이고 위험화의 의사결정 할 때는 확률이 바뀌면서 일어나는 거고 상호충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 상충화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바로 옵션, 선물, 스왑 뭐 이런 얘기를 배우는데 여기도 상충은 상호충돌이라는 말의 준말이죠. 둘 이상이 상호충돌이 일어난다. 그럼 이거는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의 상호충돌이라고 봐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집단 간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기능 또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예를 들어 계층, 기능 계층 또는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기능과 계층에 의하여 서로가 갈등을 느낀다. 이건 집단 간이다 이거죠. 집단 간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바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일종의 수직과 수평 속에서 일종의 뭐가 됩니까? 기능별로 또는 계층별로 이렇게 느끼는 집단 간의 갈등을 우리는 얘기하고 조직 간의 갈등이다 그럴 때는 기업은 남의 기업이니까 뭐가 됩니까? 예를 들어 삼성과 대우가 서로가 삼성과 뭐가 되느냐 그러면 LG가 기업 간의 갈등을 겪을 수 있죠. 그다음 또 기업 정부와 뭐가 되느냐 기업 항상 대통령이 의되죠. 기업 장수들에게 좀 협조해달라. 정부와 기업 간의 갈등.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부품업체라 그러면 이건 뭐가 됩니까? 주된 생산업체에다가 하청업자, 하청 뭐가 됩니까? 기업. 여기 일어나는 갈등. 예를 들어 부품을 대주는 하청업자가 너무 횡포가 심하다 이럴 때는 바로 반란이 일어나는 이야기. 이건 바로 뭐냐? 조직 간의 갈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건 조직 간. 개인 간의 갈등은 둘 이상의 갈등 속에 상충의 관계, 상호 충돌이 일어났을 때 상충의 관계라고 말했죠. 집단은 여러분 알지만 바로 기능별이나 계층별로. 기능별은 예를 들어 마케팅부와 생산부다. 그건 뭐냐 기능이란 말이야. 생산부가 생산 능력에 계층은 바로 여러분들 피라미드를 갖다 그리면 상부, 중부, 하부 이럴 때 이 계층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고 기업 간의 갈등이라든가 정부와 기업 간의 갈등이라든가 생산업체와 하청업체는 조직 간의 갈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런 갈등을 갖다 우리가 바로 일어나는 원인은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갈등이 생기는 원인은 뭐냐? 바로 서로가 상호 의존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공유하는 부위가 없고 서로 남남이라면 갈등할 이유가 없지. 근데 상호 의존이란 말은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갈등이 일어난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갈등이 원인이 되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원의 공유지만 업무상 분리. 자원의 공유. 자원을 갖다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 분배를 하는 데서 일어나는 갈등. 분배 갈등. 이건 뭐냐 그러면 상호 의존성이다. 한 말이 되죠. 그 다음 집단 간의 갈등은 뭐가 되냐? 두 집단,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게 노사관계죠. 노동자와 사용자는 목적이 다릅니다. 노동자는 작게 일하고 많은 월급 받기를 원하고 사용자는 많이 부려먹고 적게 월급 주기를 바란다. 그럼 이 노사 간의 갈등은 뭐가 되죠? 하나의 집단 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 다음 또 왜? 그럴 땐 반드시 어디 되느냐?
목표가 다르면 행동이 다릅니다. 아즈리슨 학자 그랬죠. 노동자와 사용자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경부선을 타면 서울역으로부터 부산역 종착역까지 평행선 레일웨이와 같다. 끝까지 자기들의 의견을 의들으냐 줄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고, 자원이 제한되어 있을 때, 자원이 풍족하다면 절대 갈등이 안 일어나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역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요 단단히 우리 서로가 의존하고 있고, 집단 간의 또 사회 관계같이 불균형적이고 자원이 부족하고 영역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면 이런 갈등을 갖다가 우리가 똑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해야 되죠. 통일된 어떤 원칙을 하나 가지게 해라. 바로 목표가 똑같아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자원을 부족한 걸 확충해줘라. 그 다음에 조직의 구조를 자꾸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 흩어가지고 뭐가 되느냐? 변경해줘라. 변경해줘라. 그 다음에 상부의 명령을 싸움을 죽여? 싸우지 마. 명령에 의하여, 이거는 뭐 극단적인 조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갈등에 의하여 적극적 개입해 주는 거. 제3자 조정은 또 사정 같은 거. 노동자와 사용자가 둘이서 안 되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이런 제3자 조정 기법이 바로 갈등을 위한 하나의 처리 방법이다. 통일의 목적을 가져라. 그 다음에 자원을 확충하라. 조직의 구조를 변경하라. 그 다음에 상부의 명령으로 갈등을 적극적으로 개입하라. 제3자 조정 같은 이야기가